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뇌경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혈관과 뇌 질환을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민수 교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매일 먹는 기름 한 숟가락이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중풍, 치매,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뇌경색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오면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팔다리를 내 뜻대로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혈관이 막힐까요? 예전에는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반대예요. 혈압 관리는 잘하는데 오히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잘못된 기름을 계속 먹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도 막을 수도 있는 기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만 원도 안 드는 기름 두 가지로 뇌경색 위험을 40%나 줄이는 방법, 그리고 당장 버려야 할 위험한 기름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뇌경색 전조 증상만 알아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김용호 71세님이 계십니다. 평소 건강하셨지만 자꾸 이름을 깜빡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휘청거리셨어요. 그땐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손에 힘이 풀렸고 검사 결과 무증상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김용호님은 식단을 바로 바꾸셨어요. 평소 쓰던 카놀라유와 옥수수유를 모두 버리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셨죠. 한 달 후 혈관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먹는 기름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었을 뿐이에요. 김용호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기름부터 말씀드릴게요. 마가린하고 쇼트닝입니다. 빵에 바르는 그 노란 버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최대 적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퇴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한 최명자 74세님은 매일 아침 빵에 마가린을 바르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했어요. 마가린은 당장 버리세요. 집에 있으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앞으로 절대 사지 마세요. 빵에 뭘 바를 거면 차라리 올리브유를 바르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건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이 왜 나쁘냐고요? 저도 예전에는 식물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제 과정이에요.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화학 처리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오메가6도 필요한 지방산이긴 한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해요. 이상적인 비율은 1대4에서 1대10 정도인데 요즘 사람들은 1대20, 심지어 1대30까지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잘 생기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 환자분인 정순자 69세님은 튀김용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셨다가 혈관 염증이 악화됐어요. 기름은 한 번 고온에 가열되면 산화가 급격히 진행돼요. 두 번, 세 번 쓰면 그만큼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재사용한 튀김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밖에서 파는 튀김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게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름이 검게 변했다면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볶음이나 튀김은 어떻게 하냐고요? 볶음은 올리브유나 포도 씨유 쓰시면 돼요. 다만 튀김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셔야 되면 올리브유나 포도 씨유로 하시되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그리고 라면, 과자, 빵 같은 인스턴트 식품 속의 가공 유지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것들에는 대부분 파뮤나 가공 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쇼트닝, 경화유, 식물성 유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몸에 안 좋은 기름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잃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고 나쁜 기름 쓰시다가 나중에 뇌경색 오면 치료비만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것뿐인가요?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게 됩니다. 이제 좋은 기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많이 들어보셨죠? 비싼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잘 안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름인지 아시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엄청난 임상 연구를 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7,625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올리브유를 자주 먹은 분들은 안 먹은 분들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41%나 낮았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어요. 이 올레산이 혈관의 염증을 확 줄여줍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죠. 올레산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혈관벽에 쌓여 있던 찌꺼기들을 싹 치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혈전도 막아줘요. 혈전이 뭐냐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이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경색이에요. 올리브유가 이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해 주는 겁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 의대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올리브유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어도 혈소판 활성화가 낮아진대요. 혈소판이 너무 활성화되면 피가 쉽게 뭉치거든요. 올리브유가 그걸 조절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요거트 드실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두부 드실 때도 올리브유 한 숟가락 얹어 드시고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샐러드 먹을 때도 올리브유로 드레싱 만들어 드시면 완벽하죠. 볶음 요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야채 볶을 때, 고기 볶을 때 올리브유 쓰시면 됩니다. 다만 튀김은 안 돼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오히려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세요. 그냥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이라서 영양소가 살아 있습니다. 마트 가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너무 싼 건 피하시고 중간 가격대 이상으로 고르세요. 한 달에 한 병이면 충분해요. 한 병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죠. 두 번째 좋은 기름은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들기름 맞아요. 바로 그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들기름을 그냥 나물 무치는 기름으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름인지 아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 있어요. 이건 식물성 기름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생선에 많다는 오메가3가 들기름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오메가3를 만들지 못해요.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농촌진흥청하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 임상 연구를 했어요. 기억력하고 인지 능력이 손상된 실험 대상들에게 들기름을 먹였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옥수수유나 올리브유를 먹인 그룹보다 학습 능력하고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특히 들기름에 알파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가 동물성 오메가3만큼이나 뇌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아까 올리브유도 혈전을 막아준다고 그랬죠? 들기름은 그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걸 확실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오메가3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점점 손상되잖아요.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국내 의학계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여성분들이 하루에 1g 이상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대요. 1g이 얼마냐면 들기름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기름은 꼭 생으로 먹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약하거든요. 가열하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물 무치실 때, 비빔밥 드실 때, 국에 넣으실 때 생으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나물 반찬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고, 점심에 비빔밥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고, 저녁에 국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딱 좋아요. 보관도 중요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시면 금방 산패됩니다. 개봉하신 후에는 한두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 냄새 맡아보셨을 때 쿰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이제는 뇌를 지키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는 게 좋아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심뇌혈관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아침 물 2컵 습관이 뇌경색 위험을 30% 낮춘대요. 제 환자분인 박경수 68세님은 아침 물 마시기 습관을 들인 후 어지럼이 사라졌어요.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화장실이 자주 마려우시면 저녁에는 조금 줄이시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하루 30분 걷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게 걷기예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꼭 한 번에 30분 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래야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가능하면 햇볕 받으면서 걸으시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무리한 등산보다 가벼운 평지 걷기가 훨씬 좋아요. 계단이나 경사진 곳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도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혈압도 올라가고 염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과대학 연구에서 7시간 이상 수면한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45% 낮았대요. 제 환자분인 이은희 72세님은 수면 패턴을 고치고 두통이 줄었어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시는 것도 안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최소한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불면증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손을 자주 쓰는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손을 많이 쓰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악기 연주, 손을 쓰는 활동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쓰시느라 펜을 잘 안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일기를 쓰시거나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한 손만 쓰는 활동보다 양손을 활용하세요. 그래야 뇌 자극이 더 잘 돼요. 얼굴 표정도 자주 바꾸세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하시고요. 얼굴 근육을 많이 쓰면 뇌 자극이 가요. 말하기와 표정 운동은 뇌 자극을 유도하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면 말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자주 통화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대요. 제 환자분인 손말순 77세님은 경로당 대화 모임을 시작한 후 기억력이 개선되었어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손주들하고 영상통화하시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좋아요. 뇌도 자극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죠. 동네에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혼자 계신 분은 영상통화라도 꾸준히 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나이 드셨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배우셔야 해요. 외국어 배우시는 것도 좋고, 악기 배우시는 것도 좋고, 그림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시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한 분은 7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영어로 대화도 하신대요. 또 한 분은 65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좋아하시는 노래를 치신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 향을 자주 맡는 것도 좋아요. 후각이 뇌랑 직접 연결돼 있다는 거 아세요? 냄새를 맡으면 바로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향을 자주 맡으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꽃 향기도 좋고 차 향기도 좋고 음식 냄새도 좋아요.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하세요. 아, 이 냄새 좋네 하면서 깊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후각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임상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후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강한 인공향보단 천연향이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용유와 마가린은 혈관을 막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런 나쁜 기름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어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재사용한 튀김 기름은 산화되어서 독성 물질이 쌓이고요. 반대로 올리브유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프랑스 의과대학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자주 먹은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41%나 낮았어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전을 막아줍니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일찍 자고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뇌세포는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물 2잔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돼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주무시면 뇌졸중 위험이 45% 낮아집니다. 손을 자주 쓰고 대화를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향을 자주 맡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에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은 골든 타임이 있어요. 증상이 시작된 후 4시간 30분 안에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어버려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으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패스트 체크법을 기억하세요. 페이스, 즉 얼굴 확인하고, 암, 즉 팔힘 확인하고, 스피치, 즉 말하기 확인하고, 타임, 즉 시간 내에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임상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뇌경색은 결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금씩 쌓인 잘못된 습관이 만든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2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게 바로 평생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이면 충분해요. 한 달에 3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이 정도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은 치료비만 수천만 원 들어가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에요. 반신불수가 되시면 평생 고생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손주들 돌보시는 것도 못하시고 좋아하시던 운동도 못하시고 친구들 만나시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기름만 잘 골라 드셔도 뇌경색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마트 가셔서 올리브유하고 들기름 사오시고 집에 있는 나쁜 기름은 다 버리세요. 내일 아침부터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어 드시고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 드세요. 이렇게 간단한 실천으로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건강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는 거예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30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이 혈관을 살리는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주무셔야 뇌세포가 재생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기름 쓰고 계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바꿔보실 건가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 지켜가요. 여러분의 뇌 건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